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1월 27일 일요일 오후 9시입니다. 일단 코스피 200 지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송호성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잠깐만요. 최근에 좀 올라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됐다. 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데 3,800명 넘었어요. 3,800명 드디어 3,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속도로 가면 지금 11월이잖아요. 12월 말 정도? 12월 말 정도 되면 한 4,100명에서 4,200명 정도? 그 정도까지는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속도로만 계속 가입자가 구독자가 늘어나면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릴게요. 뭐 늘어나면 전 좋죠. 자, 해피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리다니엘님, 에베네셀님 반갑습니다. 자, 월봉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월봉은 계속 윗꼬리를 어느 정도로 만드느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이 윗꼬리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길이에서 마감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자, 지금 상태로 끝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금 상태로 끝나면 이제 체크하셔야 될 것만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잖아요. 상단선이 여기 있다고. 여기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자, 고포스 나래님 안녕하세요. 여기가 상단선이고,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이 화면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위로 올라가는 거 오케이.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오케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흐름만을 본다면 뭐 올라가는 것도 막을 생각이 없고 내려가는 것도 막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월봉을 가지고 매수를 한다 또는 매도를 한다, 둘 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 김 실장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월봉은 크게 개입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이 되면 월봉은 내려가는 걸 막을 생각 없고 올라가는 것도 막을 생각이 없어요. 다만 요 위치 이상은 그나마 막을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를 일단 잘 기억해 두세요. 요 수치.
자, 거래량은 맨 위에 있습니다. 예, 거래량 맨 위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거래량 맨 위에 있고, 여기는 거래량이 중간에 끼어요. 자, 거래량이 맨 위에 있다라는 거, 예,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 이끼도산다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수치를 적어 드릴게요. 현재 상단선의 위치는 얼마냐? P4 327.60이에요. 이 수치들을 잘 보세요. 하단선 297.58. 자,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그러면 요 숫자, 그리고 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분기봉. 상단선, 하단선. 자, 근데 제가 분기봉으로 넘어가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분기봉에서 여기 보이세요? 여기? 네. 자, 더 확대해서 보면 요게 299.97이에요. 요 숫자가 요 숫자랑 매칭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 숫자랑 매칭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322.81이고 그 위에 P3이 있어요. P3 상단선이 있는데 요 점으로 된 거, 요 수치가 요겁니다. 327.31. 근데 요 수치는 요 월봉의 다음 달 상단선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300 위는 다 매도예요. 분기봉으로 보면 300 위는 다 매도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월봉이 300 위에서 받쳐주는 게 있어야 돼요. 300 위에서 받쳐주는 게 있어야 300까지 내려가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없다고. 월봉은 300을 방어할 의지가 없어요. 없다. 노. 네. 자, 내린다, 오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월봉은 지금 상태의 형태로는 300을 방어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300을 방어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 네?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월봉은 300을 방어할 생각이 없고 분기봉은 300 위는 다 매도예요. 300 위는 다 매도라고요. 그러면 분기봉을 봤을 때는 지금 위치는 그냥 매도 영역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327을 가든 321을 가든 315에 있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분기봉으로 봤을 땐 다 똑같다고. 그걸 이해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상태에서 챙겨 보셔야 될 거는, 와, 오른다, 이거 대세 상승이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는 분기봉은 어느 위치에 있든 300 이상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도자에게 유리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매수를 했으면 그냥 버텨야죠. 네?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할 게 아니라 매수를 했으면 더 올라가면 그냥 버티고 있다가 홀딩하거나 파시거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매도자는 내가 매도를 했어? 그럼 또 버텨야 돼요. 왜? 지금은 매도자가 팔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지 매도를 청산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봉으로 보면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지 매도를 정리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라서, 매도를 했는데 물렸다 그러면 그 물린 거를 그대로 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털고 싶으면 지금 기준으로는 297.58 아래에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요 얘기가 이제 첫 번째 얘기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시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전 동영상에 또 똑같은 내용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니까 반복을 해 드릴게요. 예전에 엘리엇 TV였나? 그분이 고포스 장기 투자한다고 길게 가져간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를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보는 봉에서 가장 큰 봉이 저는 월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월봉 이상의 봉은 거의 안 봤어요. 뭐 분기봉, 반기봉, 뭐 연봉 이렇게 보는데 사실 사고 체계가 딱 월봉까지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월봉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는 1년이에요. 1년. 1년 이상은 분석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띵글 체계에서 띵글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는 1년이라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을 핸들링 하는 데는 유리한데 이게 이제 1년이 넘는 상승 1년이 넘는 하락 있잖아요. 그걸 핸들링 하는 데는 띵글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흐름이 바뀌거든.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의 방향이 바뀌어요. 1년이 지나면 내려가다가 올라가요. 반대로 올라가다가 내려가죠. 그러면 이제 투자 심리도의 방향이 바뀌면 지수의 방향도 바뀐다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기 때문에 이제 1년이 넘었을 때의 대응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걸 이제 일목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제 분기봉으로 보면 이게 이제 1년 이상 가는 흐름을 어떻게 잡아내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고버스를 장기 투자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분기봉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훨씬 더 상위 레벨의 봉을 보고 굉장히 긴 사이클을 보고 생각을 한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 투자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자, 만약에 지금이 316이잖아요. 316입니다. 이 수치가 12월 종가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종가가 이거보다 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종가가 316보다는 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주장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상단선이 또 있고 또 있어요. 이게 1, 2, 3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이 돼도 상승은 막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상승을 막는데 이 상승을 뚫고 올라가려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단선을 찍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올라가려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 가서 이걸 찍고 다시 내려서 여기를 찍고 다시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오르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럼 본인이 고버스 투자자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찍을 때 청산해야지. 여기. 여기를 찍을 때 청산을 해야 돼요. 본인이 만약에 고버스를 지금 들고 있어요. 고버스를 보유하고 있어. 본인이 고버스를 청산할 생각이 있어. 그러면 지금 청산하는 게 아니라 다음 분기 됐을 때 하단선을 찍으면 그 아래로 내려가면 파셔야죠. 그러면 요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요 위치, 요 하단선의 위치를 기억을 하시고 본인의 단가가 하단선과 비교했을 때 위에 있어야 돼. 매도한 값이
하단선의 값보다 위에 있어야 하단선으로 갔을 때 청산이 가능해요. 수익이어야지 팔죠. 손실인데 어떻게 팔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예? 지금 상태라면 분기봉은 어떻게 되느냐? TO를 맞고 떨어질 거기 때문에 318.84예요. 예? 318.84. 그리고 하단선은 얼마다? P4. 290. 이게 얼마죠? 예, 293.74예요. 293.74. 그죠? 그러면 이 수치가, 예, 고버스 청산가라고요. 자, 지금 316이죠. 지금 316인데 이 수치만 유지해 준다면, 이 수치를 12월 말까지만 유지해 준다면 얼마에 판다? 293에 팔 수 있다고요. 293에. 그러니까 지금 고버스를 팔지 못해서 안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93에 아직은 팔 수 있는 환경인데, 그러면 316 대비해서 25? 23? 예. 23%가 내리면 청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왜 이걸 못 팔아서, 예, 고민을 하냐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더 올라가면, 여기서 더 상승하면 반대로 저 하단선 값이 변할 거잖아요. 저 하단선 값이 변했을 때 청산 위치가 변할 거예요.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예, 그 경우에, 예, 이제 값이 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상황이 발생은 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316을 넘을 일은 없을 거예요. 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316을 하단선이 넘을 일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는 저라면 고버스를 사지, 고버스를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 기준에서 고버스를 팔아야 될 이유는 아직은 없다예요. 두 번째, 자, 지금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근데 앞으로 4분기 동안, 4분기에요. 4분기면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예, 이 12개월 동안에, 예, 저가 투자 심리도 종가 투자 심리도는 다 내려가요. 다 내려갑니다. 다. 그 얘기는 저가가 하락하거나 종가가 하락하면 한 번이라도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가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하락하면 여길 가는 거예요. 여기가 278이잖아요. 아마 여기 280 정도 될걸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도 하락하면 280으로 가는 거예요. 하락하면 278로 가는 거고. 그럼 뭐만 커져요? 갭만 커져요. 갭만. 여기서 올라가도 하락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안 올라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갈 거냐, 올라갔다 내려갈 거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조를 보면. 그런데 이 구조를 모두 깨고 상승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상승하고 상승하면 되죠. 예, 이렇게 가면 돼요.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이렇게 가면 안 내려도 돼요. 그러니까 4분기 오르고 내년 1분기 또 오르고 2분기 오르고, 예, 3분기 오르고 4분기 오르고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곧버스 파셔야 돼요.
그죠? 네. 이해되셨죠? 자, 이번 분기 상승하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모두 상승할 거다 라고 생각되시면 고퍼스를 파시고 주식을 사세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렇게 갈 일이 없어. 한 번은 이렇게 내릴 것 같아. 예? 한 번은 내릴 것 같다 그러면 오르면 고퍼스를 샀다가 내려서 여기를 깨면 팔면 돼요. 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전략을 가져가실 건지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지금의 분기봉은 진짜 대세 상승을 하거나 네? 대세 상승을 하거나 이걸 못할 거면 폭락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갈림길이 4분기 내내 오르거나 아니면 폭락하거나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횡보는 없다고요. 횡보. 지금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옆으로 가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둘 중에 하나로 답을 내야 돼요. 계속 미친 듯이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쏟아지거나. 지금 상태에서 고퍼스를 판다 그러면 293입니다. 293. 네, 293이에요. 고퍼스를 판다면 내년 1분기에 293 정도에서 매도를 고려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월봉은 지금 297의 하단선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월봉으로는 매수를 못해요. 이제 주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봉이 0.85가 내렸어요. 0.85가 내려서 0.85 316.07에서 316.07 그래서 0.85 빼면 315.2입니다. 그러면 여기 315.2를 적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아까 말씀드렸죠? 월봉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예. 다음 달이 되면 월봉은 오르고 내리는 거에 개입하지 않아요. 월봉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월봉을 사용해서 매수 전략을 사용하든 매도 전략을 사용하든 다 불편해. 그러면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주봉으로 하셔야 돼요. 주봉으로. 예. 이제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내가 거래한 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계속 체크해 가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매도하려면 여기에요. 여기 P4. 그 다음에 매수하려면 여기에요. 여기도 P4입니다. 그런데 요게 빨강색이 상승 추세선이거든요. 이게 T5인데 보시면 여기까지는 각도가 엄청 좋아요. 근데 이렇게 꺾였어. 그죠? 이렇게 꺾이면 안 써요. 네, 이건 쓰지 않아요. 그러면 요것만 쓸 수 있고 매도는 요걸 쓰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노란색으로 된 게 이격 볼벤 20인데 예, 여기까지 보는 거죠. 여긴 막힌다라고 보고 예, 여기가 이제 T20 상단선이죠. 그럼 여기가 매도예요. 요 영역 여기가 이제 매도 영역이고 매수 영역은 저가를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영역이 매수 영역이에요. 됐죠? 네, 요렇게 전략을 짜고 요건 버립니다. 요 사이의 공간은 버린다. 그러면 매도자가 취해야 될 공간, 매수자가 취해야 될 공간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럼 다음 주 딱 찍으면 그거만 보고 기다렸다가 왔을 때 할지 말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주봉의 상단선 P4라 그랬죠? 319.88. 네. 319.88이요. 그리고 이격 볼벤 20. 볼벤 20은 얼마냐? T20 상단선이니까요. 322.47. 이렇게 됩니다. 하단선 P4 313.10. 전봉 저가 311.69. 그러면 매도는 어디서 해요? 319.88에서 322.47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매수 영역은 311.69에서 69인데 70이에요. 깨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313.10. 요거하고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적용 체크하시고 봉 하나 더 그려보자고요.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꺾여요. 네, 꺾입니다. 자, 이게 꺾이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음봉이 났다. 예? 그럼 상승 추세 끝나는 거예요. 끝. 예. 그럼 여기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려요. 그럼 이거 누르면 내려가요. 누르면 내려갑니다. 예. 이게 열리기 때문에, 아래가 열리기 때문에 누르면 내려가요. 그럼 매도자는 여기만 노리면 되는 거예요. 매도자가 노려야 될 자리는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322근이거나 그 이상이에요. 그 밑에 영역은 별로 안 좋아. 그 동네는 매도자가 입질해야 될 자리가 아닌 거죠. 매도자가 입질해야 될 자리는 전반적으로 320 위쪽만 가능하다라고 보시고,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그 윗공간만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냥 내려간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내려가면 아이고 내려가나 보다 이런 거지. 내려간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려가는 거예요. 예. 제가 원하는 가격은 내려갔을 때의 가격이 아니라 올라왔을 때의 가격만 존재하기 때문에, 내려가면 그냥 내려가나 보다 하고 끝이에요. 올라오지 않으면 매도할 수 없는 거죠. 이 구조 자체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거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떠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금은 요 매도 영역을 사용하되 음봉 나면 대박이다. 예? 매수 영역을 사용하실 때 양봉 나야 홀딩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일봉은 보세요. 일봉은 아니요, 상단선 꼭 가지 않아요.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주봉 상단선 꼭 가고 주봉 하단선 꼭 가나요? 그렇지 않죠. 한쪽만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문제는 내가 뭘 선택하냐지. 그죠? 봉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아니라 내가 뭘 선택하냐. 내가 선택한 게 와야 뭔가를 하는 거지. 내가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한 위치에 오지 않아. 그러면 제가 판단한 전략이 틀린 거잖아요. 그럼 제가 판단한 전략이 틀렸는데 뭔 거래를 해요? 그냥 지켜보면 되지.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 왜 안 오냐 그러지. 왜? 305를 먼저 간다? 그러면 고맙죠 뭐. 네. 305를 가면 고맙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보유한 것만 가지고 가는 거지. 본인이 만약에 하방에 이미 투자한 게 있어, 그러면 그냥 그것만 끌고 가는 거예요. 더 살 필요가 없는 거지. 안 주는데 왜 사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갖고 가는 거지. 근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안 주는데 굳이 거기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뭘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라 아닌데 억지로 뭔가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봉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을 읽어낸 대로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읽어낸 거하고는 정반대로 움직이느냐, 다른 거죠. 자, 일봉은 저가를 깨잖아요. 일봉은 저가를 깨기 때문에 저라면 일봉은 매수 안 해요. 그럼 뭐만 본다? 주봉 매수만 본다고요. 그리고 일봉의 상단선도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라면 주봉 매도만 보고 일봉은 버려요. 그러니까 저라면 일봉을 버리겠습니다. 지금 상태면. 그래서 노 코멘트. 자, 이제 다음 선물. 자, 선물 보시면 똑같죠? 네, 할 얘기 없어요. 주봉 이렇게 해놓고 315.65죠? 네. 자, 이게 완전히 누워요. 확실히. 예? 이게 눕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봉으로 확 끌어올려가지고, 예? 봉으로 확 끌어올려가지고 세우지 않는 한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자, 매도 P4 320.82. 예, 320.82. 그리고 이격볼벤 20 상단, 이거는 노란색이잖아요. T20이거든요. 323.42. 예, 그러면 매도 영역은 어떻게 되냐? 매도 영역은 320.82에서 323.42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라면 매도하면 요 수치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선 P4 313.43 전봉 저가 얼마다? 312.35. 그러면 매수 영역은 312.35에서 313.43이죠. 딱 이 공간만 있고, 그리고 일봉도 뭐 저가 깨졌으니까 일단 무시한다죠. 그럼 상단선도 별로고 하단선은 강한데 저가를 깼으니까 이것도 무시, 이것도 무시. 그럼 일봉은 그냥 무시한다. 이게 매도하기에는 전체적으로 각이 안 좋아요. 안 좋은 각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라면 일봉의 매도가보다는 주봉의 매도가를 쓰는 게 보유 입장에선 편하죠. 왜냐면 들고 갈 수 있으니까. 이건 당일만 가능하고 들고 가기에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오르면 매도하되 내리면 그냥 관망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실 파생 거래보다는 고퍼스가 더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고퍼스로 가겠습니다. 자, 고퍼스 제일 먼저 보실 거는 분기봉이에요. 자, 분기봉은
지금 매수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계속 매수한다예요. 계속 매수한다. 그리고 들고 간다. 또한 다음 분기가 됐을 때 이미 매수가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지금 2910원부터 그 밑에 2775원, 그 밑에 2335원 뭐 계속 일단 살아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아직은 사용할 수 있고, 반면에 상단선은 다 망가졌어요. 이게 생각하신 것보다 상단선이 강하지 않아요. 자, 여기 하단선이죠. 아직 상방입니다. 그리고 두 개가 더 있어요. 자, 상단선이 있는데 요건 여기서 썼죠. 그리고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지수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종가 상승하면 여기까지 간다고. 분기봉이 종가를 상승한다라는 거는 요 3분기 종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종가에서 매수가 사이에 갭이 수익이 되는 거예요. 종가가 상승한다면. 4분기 내내 종가 내리면 망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어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난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판단되시면 곱버스를 사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곱버스가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곱버스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분기라도 오르면 여길 간다. 시간은 4번 남았다. 그죠? 지금은 여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4번의 기회가 남았어요. 4번 중에 한 번이라도 종가가 상승하면 되는 거죠. 됐죠? 자, 분기는 됐고, 월봉은 완전히 공중에 떴고, 월봉은 거래 가치가 없어요. 매도해야 될 이유도 없고 매수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건 주봉에서는 30원, 15원을 더 해야 돼요. 15원을 더 해야 되니까 35원. 35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쭉 올려서 코덱스 주봉, 여기가 매수가 얼마다? P4니까 2950원. 그 다음에 이격불변 20 하단선 얼마다? T20 2855원. 그러면 매수 영역은 2855원에서 2950원 사이. 요 가격을 이 가격을 기억해 뒀다가 요 가격이 왔을 때 할지 말지만 결정하는 거예요.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매수를 하고 싶다면 이 가격대를 기억해 뒀다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단선 얼마냐? P4 3080원. 그럼 3080원 요 가격 이상은 사지 마. 그죠? 이 가격 위로는 사지 마야죠. 잠깐만요. 이 프로그램 이해하기 쉽나요? 좀 시간 걸려요.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시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배우기 쉽나요? 배우기 쉽지는 않죠. 책을 읽으셔야 돼요. 목록님이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나요? 배우기 쉽나요? 물어보셨는데 요 보시면 요 책 있잖아요. 이거 다 읽으셔야 돼요. 이 프로그램을 쓰시려면 이 책을 다 읽어야 됩니다.
킹덤 오브 차트라는 책을 다 읽으셔야 이 프로그램을 쓰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이 책, 이 킹덤 오브 차트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을 하셔야 이 툴을 쓰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솔직히 이론은 안 어려워요. 예? 이론은 안 어렵다고. 뭐가 어렵냐? 안 어려운 걸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본 적이 없어.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예.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 좀 풀어 가셔야 돼요. 제가 아는 건 이론은 어려운 게 아니다요. 이론은 어려운 게 아닌데 주가를 분석하는 게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다 맞추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주가가 움직이는 걸 다 맞히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네? 틀리는 게 답안서로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걸 다 맞히고 싶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공부를 해보면 이해가 되는 때가 있고 이해가 전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이해가 되는 시기가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시기도 있어요. 이건 뭐 보조지표나 이런 차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수가 움직일 때가 있다고요. 주가도 그렇고. 그러면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네. 움직이는 힘이 다른 거야. 차트는 관심도 없어. 그냥 돈으로 다 질러가지고 내리든가 오르든가 하기 때문에 그때는 차트가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버려야 돼요. 아, 지금은 차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는 끼지 말아야지 라는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거 관심 없이 그냥 나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나는 모든 걸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언제 잘 맞고 언제 안 맞느냐 그건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아, 지금은 차트 따위는 소용없는 그런 시기구나. 그러면 이 차트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잃어. 근데 어느 순간은 차트가 또 기가 막히게 맞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때는 차트를 활용해서 거래를 해야 돈을 벌어요. 감으로 하면 전혀 벌 수 없는 시기가 있어요. 2021년 후반기부터 최근까지 감으로 주식하는 사람들 돈 다 잃었죠. 다 물렸잖아요. 왜? 지수는 계속 내리거든. 죽으나 사나 내리고 있는데 감으로 뭐 이게 오를 거다 무슨 호재가 있다 그래봐서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차트가 잘 맞을 때가 있는 거고 또 차트가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골라내셔야 돼요. 근데 그건 경험의 영역입니다. 경험을 꽤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딱 느낌이 와요. 아, 이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쉬어야겠다. 이제 이런 거는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래요. 자, 됐죠? 예. 그러니까 매수할 거면 2855에서 2950원대를 공략해야 되고 3080원 넘어가면 일단 홀딩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봉은 무시하자. 일봉은 무시하자. 갭상승이 나왔는데 매수할 만한 가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냥 올라줬으면 좋겠다. 근데 못 올라도 어쩔 수 없다. 그럼 이제 코덱스는 끝났잖아요. 타이거도 올봉은 볼 게 없고요. 올봉은 다음 달에 오르든 내리든 별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15원만 타이거 월봉 패스고요.
아래 열려있고 위도 열려있고 다음 달은 네 맘대로 하세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은 안 본다. 다음 달은 월봉은 안 보고 주봉만 죽어라 보는 거죠. 주봉만. 주봉 여기도 85원. 자, 85원 이렇게 하면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수가예요. 주봉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예, 10시 안에 지수 다 끝내고 예, 이제 시간 넘어가면 미국 증시 좀 볼게요. 예, 여기 예, 여기가 P4, 여기가 T20, 여기가 P4죠. 예, 여기가 매수, 예, 여기도 매수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매수 영역이고 여기는 매수 금지죠. 이렇게 여기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네, 이렇게 보시면 심플할 거예요. 자, 매수가 P4 3,100원, 이격 볼벤 20 하단선, 네. T20 3,000원. 네. 그러면 매수 영역은 3,000원에서 3,100원. 이 가격 안 오면 안 해. 상단선 P4 3,230원. 네. 이상 사지 말아야죠. 자, 여기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끝. 3,185원. 네. 코멘트 할 거 없어요. 일봉은 네. 주봉만 본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끝났고요. 네. 이것도 됐고, 그 다음에 볼 거는 뭐냐? 일단 제가 3,085원에 팔았잖아요. 3,085원. 네? 3,085원에 팔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상단선 있잖아요. 여기 상단선 보이세요? 이거를 코덱스로 보면 예, 여기 있잖아요. 요거 네 번째라 안 떴어요. 여기요. 여기. 예. 그래서 판 거예요. 상단선 찍길래. 그러니까 저는 상단선 가면 살 생각 안 하고 팔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팔았습니다. 예, 조금 팔아서 2,950원 밑으로 가면 다시 담을 거예요. 예? 2,950원 밑으로 가면 담았다가 또 3,085원 넘어가면 봐서 또 팔아야 되나? 조금 팔죠 뭐 그러면. 예. 그러니까 매도가에 가면 매수 안 하고 매수가에 가면 매수를 하는데 매수가를 안 오면 매수도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규칙대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와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자, 이거 분기 다 보여드렸죠? 분기 다 보여드린 거고 지수.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요걸 보여드릴게요. 3일봉. 요게 3일봉인데 캡처를 뜨겠습니다. 3일봉을 보시면 여기 보면 투자 심리도가 다 하락하죠. 여기요. 고, 저, 종 다 하락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하락이 시작됐다라는 뜻이에요. 하락이 시작됐다. 그런데 그러면 얘는 이렇게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갑니다. 지그재그로 내려갈 거예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내려가요. 안 올라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올라가요. 그리고 얘도 내려갈 거예요. 얘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예요. 근데 요 개수가 지금이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이기 때문에 몇 개 남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러니까 종가는 7개 남았고 저가는 8개 남았어요. 예? 근데 이게 봉 자체가 3봉이에요. 3봉. 예? 3봉 선생이라고요. 그러면 3일봉이기 때문에 봉 1개는 3일이에요. 자, 오늘이 27일이죠? 이번 달 3일 남았어요. 11월 3일 남았고 12월은 21일 남았어요. 그럼 총 거래일이 24일 남았습니다. 예. 근데 이거 저가는 8개니까 38에 24고 종가는 7개니까 37에 21이죠. 예. 그러니까 종가는 12월 3거래일 남겨놓고 바닥이 나오는 거고 저가는 전부 전부 12월 말 거래일수 몽땅 채우고 끝이 바닥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스케줄로 가면 바닥이 언제다? 12월 말이라고요. 그렇게 그려놨어요. 지금의 3일봉은 바닥이 연말이야, 연말. 그럼 무슨 생각 드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요. 월봉의 하단선이 어디 있었는지. 월봉의 하단선의 위치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쩌면 그 위치가 바닥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3일봉은 계속 내릴 거거든. 주가가 올라도 투심은 내리고 주가가 내리면 투심은 또 내리고 투심은 내리고를 반복해요. 봉은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투심은 내리고를 반복한다고요. 언제까지? 12월 말까지. 그런데 이게 지금 내리기 시작한 봉이 이 봉이에요. 기준이 봉이 이거기 때문에 이 봉이 기준이 돼요. 이 봉. 요 봉의 저가가 311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도 3일봉이 종가가 낮아지거나 저가가 낮아지면 어디가 타겟이다? 311이 타겟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도하는 시점은 311에서 제일 멀어야 되죠. 가장 멀어야 되잖아요. 311이 타겟인데 316에서 매도하면 5%밖에 못 먹잖아요. 근데 322에서 매도하면 11%를 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매도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저는 이 봉을 추적할 생각이에요. 연말까지. 요게 딱 하락에 최적화된 봉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략은 다 정했잖아요. 예? 전략은 다 정했습니다. 예. 319점 땡땡에서 322점 땡땡 요 사이에 매도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목표는 얼마라고? 1차가 311이라고요. 이건 3일봉. 그죠? 예? 3일봉의 목표는 이 정도라고요. 만약에 12월 말에 311이 끝났어. 예? 그러면 분기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290대 아래로 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311에 끝나면 분기봉은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분기봉은 작살났다는 얘기야. 이건 못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311에서 끝났으니까 나 청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월봉을 보시는 분이고, 저같이 분기봉 보는 사람은 어차피 1월달에 시가 찍으면 밑으로 내려. 그러면 더 내려간다고 보고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봉이 위에서 막 버티다가 막판에 떨어지면 완전 좋은 거예요. 예? 위에서 버티다가 예, 월말에 밑으로 빠지는 건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 종가만 낮으면 되거든. 분기봉은 종가만 낮으면 돼요. 그럼 아무런 문제 없어요. 327을 가든 325를 가든 아무 상관없어. 종가만 310일 아래만 내려주면 땡큐예요. 근데 지금 3일봉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3일봉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주봉이 언제 무너지느냐, 예, 그 타이밍이랑 3일봉 무너지는 타이밍을 잘 관찰하는 게 남은 연말까지의 과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됐죠? 요즘 예, 제가 시간 내서 보고 있는 일목, 예? 일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일목균형표예요. 일목균형표. 자, 요즘 예, 이제 부족한 걸 계속 메우고 있어요. 응? 띵글에서 해석 안 되는 것들을 예, 다른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커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주봉이 상승하려면,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기봉은 대세 상승이 아닌 이상은 폭락이 온다고. 분기봉 대세 상승 아니면 폭락이라고. 그럼 뭐만 알면 돼요? 대세 상승인지 아닌지만 알면 되잖아. 예? 지금의 흐름이 대세 상승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대세 상승만 아니면 되거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후행 스팬 360 정도 있습니다. 아니다, 선행 스팬 2. 예? 선행 스팬 2가 있는 위치가 360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승하려면 이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그죠? 그럼 저길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요 후행 스팬이, 예, 요거 기준선 26 뚫어야 돼요. 예, 여기를 만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요 라인 안 만나면 이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요 라인 안 만나면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라고. 예. 그럼 지금 올랐죠? 예, 올랐잖아요. 상관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 지금 기준선 여기 있어요. 예? 지금 기준선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상승이다고 하려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요. 예, 이렇게 가 있어야 돼. 이렇게. 예? 지금이 대세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차트라면 지금 봉은 360대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316이에요. 이거 택도 없어요. 자, 이 선을 찍을 때까지, 예? 이 선을 찍을 때까지는 뭐다? 하락이에요. 잊지 마세요. 네. 잊지 마시라고요. 지금 상태에서 상승이 되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린 반프로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봉이 어딨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봉의 위치가 여기라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1주잖아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 5주, 12월 1주, 12월 2주, 3주, 4주 이게 올해예요. 여기까지가 올해고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가 내년 1월까지예요. 그럼 내년 1월까지 코스피 200 지수가 찍어야 되는 기준선 26의 위치는 336.93입니다. 336을 가야 돼요. 예? 336을 가야 된다고. 지금 얼마예요? 316이죠? 336을 가야 이게 상승장이라고요. 언제? 1월 말에. 지금? 아니에요. 지금 얼마 가야 되는 줄 아세요? 다음 주에 얼마 가야 되냐면요. 370.51 찍어야 돼. 다음 주에 370.51 찍으면 이거 상승장이야. 지금 얼마예요? 316이죠? 그러면 얼마 올라야 돼? 54% 올라야 되죠? 네? 다음 주 일주일 동안 54% 올라야 대세상승이에요. 지금 바닥이 278이고 지금 316이에요? 그럼 얼마 올랐어요? 16, 그 다음에 22, 16, 22, 16, 22니까 38? 16, 22면요. 38%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찍고 2달 넘게 올라온 게, 예? 바닥 찍고 2달 넘게 올라온 게 38%예요. 근데 일주일에 54가 올라야 대세상승이에요. 그럼 대세상승 아니죠? 다음 주 대세상승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얼마인 줄 아세요? 358.63이에요. 그 다음 주는 얼마인 줄 아세요? 352.67이에요. 이 수치들이 눈에 들어오세요? 전 안 들어와요. 이 수치를 갈 거다 생각하세요? 저는 어린 반프로치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렇게 갈 거면 선물을 겨우 1조 들고 있겠어요? 그죠? 이 정도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외국인이 선물을 1조 들고 있겠냐고요. 5조는 들고 있겠지. 만기일 얼마 남았는데? 만기일 얼마 안 남았어요. 2주 남았다고요. 만기가 2주 남았는데 1조 들고 뭐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안 간다고요. 370, 358, 350이 안 가요. 못 가. 자,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350.69예요. 그럼 앞으로 4주요? 앞으로 4주 동안 끌어올려야 되는 수치만 아무리 못 끌어올려도 34% 올려야 돼요. 34% 올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대략 연말까지. 34% 끌어올리면 외국인이 한 9조, 아니야, 개인이 한 9조 팔아야 돼요. 9조를 팔아야 돼요. 현물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의 구조로 보면, 예, 지금의 일목균형표의 형태로 보시면요, 예, 이걸 보세요. 지금 아직 너무 높아. 그죠? 얘랑 만날 그 가능성이 지금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올라도 뭐다? 대세상승 아니라고요. 이걸 이해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도 매도 쳐도 된다는 얘기지. 왜? 기준선 26에 안 닿으면 돼. 근데 지금 기준선 26 달라면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12월 말까지 둘, 셋, 넷, 다섯. 12월 말까지가 348.38입니다. 이게 12월 말 요구 수치예요. 가겠어요? 갈 수 있을까요? 3일봉 최저가 무대예요. 네. 3일봉은 저가 깨면 311로 가야 된다고. 근데 348을 가? 348 가도 311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키기 어렵다고요. 네?
지키기 어렵다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여기 터치 안 할 거라고 본다고. 연말까지. 그러면, 예, 이거, 일로 못 가요? 일로 못 갑니다. 아니야, 여기, 아직은. 여기 못 넘으면 여기에요. 그리고 이거 깨요. 이걸 깬다고요. 왜? 이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을 안 찍는다라는 건 이건 바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일목에서 제가 얻은 인사이트입니다. 주봉. 그러니까 오른다고 해서 상승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수가 오른다고 해도 이거 오르니까 대세 상승이니까 고퍼스 망한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죠? 안 맞나? 예, 안 만나면 아닌 거예요. 만나야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더 줄여야 돼. 자, 네. 자, 보세요. 여기 만났잖아요. 여기 만나고 여기로 나가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만나고 여기 나가고, 그죠? 예. 여기 기준선하고 후행 스팬 만나면 이리로 나가요. 선행 스팬 2로 나가는데 안 만나면 계속 내려. 예? 안 만나면 계속 내려. 여기 보세요. 안 만나잖아. 예? 여기 안 만났죠? 여기도 안 만났잖아. 그럼 봉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내렸지. 그죠? 봉 이렇게 내렸잖아요, 계속. 왜? 기준선 안 넘었거든. 근데 여기 기준선 여기서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넘었죠. 그럼 최근의 봉을 보세요. 최근의 봉을 보시면, 예, 최근의 봉을 보시면 여기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만족했다고. 자, 이제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 자, 이게 월봉인데 이것도 캡처를 또 떠야죠. 18분 여기서 딱 마무리 져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죠? 여기 있잖아요. 요거 후행 스팬. 예. 자, 요게 이렇게 만나면 얘는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이게 만나기 싫어. 이렇게 위로 가. 그럼 이렇게 가겠죠? 예? 그럼 여기를 넘어야 된다고, 여기를 넘어야 된다고요. 예? 근데 여기를 넘겠냐고요. 여기가 2021년 6월이에요. 이거 넘을 수 있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거 어떻게 넘어? 이게 삼성전자 96,800원 가야 찍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예. 그 얘기는 삼성전자가 96.8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 갈 수 있어. 예. 삼성전자가 96.8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 여기 가는 거예요. 근데 4분기 영업이익이 10조야. 아니다, 3분기.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예요. 자,
이걸 보려면 1분기당 25조 벌어야 돼요. 영업이익으로 25조를 벌어야 96,000원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조 벌고 있어요. 96,000원으로 갈까요? 쉽지 않겠죠. 6만원도 힘들어. 10조씩 벌면 1년에 40조 버는 거예요? 그러면 4만원짜리예요. 4만원짜리. 응? 삼성전자 4만원짜리라고. 근데 지금 6만원 넘어요. 그러면 밑으로 가는 게 맞지 위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긴 저는 못 간다고 봐요. 여기서 움직일 수 있다고 봐. 여긴 못 가. 그러면 여긴 못 간다는 얘기는 여기가 고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고점이면 얘는 이렇게 가요. 예? 얘도 이렇게 갈 거고. 근데 올랐다 떨어질 거냐? 그냥 떨어질 거냐?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냥 떨어질 수도 있고 올랐다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어차피 여긴 못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일로. 얘도 일로 가고. 자, 보시면 요 구조를 잘 보세요. 요 구조, 요거를 코스피로 보면 더 잘 보여요. 자, 요 구조를 잘 기억하세요. 예.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기준선 26이고 여기가 전환선 9예요. 예? 요 똑같은 구조가 어딨냐?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예. 자, 여기가 기준선 26이고 전환선 9잖아요. 예. 어떻게 됐어요? 내렸죠? 예? 내렸잖아요. 이 구조나 똑같은 구조예요. 자, 과거에 요 자리요. 네. 자, 요거 기준선 26, 전환선 9. 그죠?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준선 26, 전환선 9.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초올려도 내리죠. 이렇게 초올려도 내려가요. 초올려도 내려. 지금 자리가 IMF 터졌을 때 급등 자리랑 똑같아요. 내리다가 초올렸잖아요. 내리다가 초올렸다니까요. 네. 내리다가 초올리잖아요. 내리다가 초올려. 달라요? 똑같은데? 내리다가 양봉 내고 그 다음 달에 초올렸다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기준선 26까지 갔죠. 예. 내리다가 양봉 내고 초올린다고. 기준선 26이 얼마 있어요? 2725에 있어요. 여길 가도 하락이라고. 예? 여기까지 지수가 올라도 하락이라고요. 왜? 과거에 그렇게 내렸으니까. 그 정도가 올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변함이 없다고요. 없어. 우리 눈에는 상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바닥 대비 올랐기 때문에. 예? 바닥 대비 지수가 오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상승으로 보이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조는 하락 구조에 맞춰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 오른 케이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구조에서 올랐던 케이스가 우리나라 증시에는 없다고요. 미국 증시에 있으면 어쩔 수 없어. 국내 증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환선 9를 넘어도 매도라고. 전환선 9를 넘어도 기준선 26을 넘지 않는 한 매도예요. 또 다시 감아. 그죠? 시간이 걸리지 감는다고요. 감아서 눌러요. 감아서 이렇게 눌렀다고. 예.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죠? 전환선 9는 계속 내려간다고.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어차피 계속 내려갈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봉이 올라가도 소용없다고. 기준선 전환선 9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 따라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봉이 이거 따라 이렇게 내려간다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근데 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제가 인버스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봐. 여기도 전환선고 맞고 떨어졌잖아. 네. 그쵸? 전환선고 맞고 떨어지잖아요. 와, 이거 신기한데요? 인버스. 네. 얘는 기준선 26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다고. 네. 그럼 얘는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6,500원. 예? 6,500원이요. 코스피 200 지수가 321을 깨면, 예? 그 깨고 기준선 26을 아래로 내려가면 6,500원 가야 끝나요. 그러니까 내년 7월까지 6,500원. 예. 이게 최종 계획이에요. 최종입니다.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9일 고가가 내려오니까 전환선은 예, 그쵸. 9일 중 고가가 내려가니까, 예, 고가는 내려가고 저가는 그대로잖아요. 그럼 중심을 거봐요. 그럼 내려가지. 평균이니까. 고버스가 아니에요. 인버스. 고버스는 7,320원. 고버스는 7,320원이에요. 예. 인버스가 6,500원. 예, 이 가격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저기야. 인버스는 6,500원, 고버스는 7,320원. 예. 남은 시간은 내년 7월까지. 아마 내년 7월 안팎으로 찍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가면 그 정도에 찍을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리고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코로나가 여기 터졌죠. 여기. 예? 여기 터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한 이쯤으로 봐, 저는. 예? 이쯤으로 본다고요. 이쯤으로 본다고. 보세요. 잘 보시면 돼요. 자, 여기 1구간이죠. 여기 1구간이잖아. 투자 심리도 내리죠. 몰라요? 투자 심리도 내리잖아요. 이렇게 내리잖아. 여기까지. 예? 근데 얘도 내려.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다고. 근데 여기까지도 내려가죠. 왜? 여기 다 1구간이거든. 여기 다 1구간이잖아요. 여기 다 1구간이에요. 똑같아. 그쵸? 이게 볼펜 20까지 갔죠. 볼펜 20 여기 있어요. 여기 220 언더에 있어. 여기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간다면 여기서 찍었듯이 얘도 여기까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구조로 보면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냥 하락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락하지. 이렇게 하락한다니까요. 예? 위로는 오르고 밑으로도 내려. 위로도 오르고 밑으로도 내려. 그러니까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올랐다 폭락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지. 고버스를 들고 있는데 계속 빠져. 그러다가 한 번에 올랐다가 또 계속 빠지다가 한 번에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가지고 있는. 근데 목표가는 제가 보기에는 7,320원이에요. 어딜 가면? 예. 기준선 26을 찍으면. 됐죠? 예?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는 건 뭐예요? 기준선 26을 찍어야 돼. 기준선 26을 후행 스팬이 찍어야, 이건 그러면 내년 7월 안팎으로 그 가격까지 가면 청산이다. 예,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국장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좀 볼게요. 네. 너무 시간을 허비했다. 자, 보겠습니다. 나스닥 나스닥에서 확인해야 될 거 뭐예요? 상단선. 예? 상단선. 이거 생겨야 돼요. 3일 동안 이것만 보시면 돼요.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돼. 이거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거요. 이거. 예. 그래서 제가 엘리어트 그분이 장을 진짜 잘 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분기봉을 딱 보는 순간 왜 이 사람이 왜 자꾸 장기 투자 얘기를 했었는지를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레벨이 높은 사람이구나. 자, 그분 인정. 인정. 저 같은 사람하고는 레벨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요. 이 최고 전문가 그런 분하고 좀 다른 분 같아요. 삼성증권이 아니라 다른 증권사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아는 이제 최고 전문가 있잖아요. 그런 부류하고는 조금 다른 부류의 분인 것 같아요. 자 3일 남았어요. 3일. 그쵸? 지금 11월 말까지 3거래일 남았습니다. 3거래일 동안 확인해야 될 거 뭐다? 요 상단선이 살아있느냐. 자, 저 상단선이 살아있어야 다음 달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어요. 별표. 저거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게 죽으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동안 안 올라야 돼. 안 올라야 된다고. 이해하셨죠? 안 올라야 돼요. 3일 동안 안 오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다음 달에 매도할 수 있어요. 다음 달에 매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오르면 골치 아프다고. 자, 여기 상단선 있고 여기 하단선 있어요. 이게 좁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3일 동안 지랄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주봉을 보면 상단선과 하단선 사이가 좁기 때문에 이게 오르겠다라는 건가 내리겠다라는 건가 의도가 안 보여요. 차라리 상단선이 없으면 주봉 종가까지 오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위도 막아놨어. 그래서 물음표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물음표라는 거죠. 이게 길어져야 돼. 이게 더 내려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아놨어요. 그죠? 막아놨다고. 그래서 골치 아파요. 그래서 3일 동안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판단하자. 월봉이 위를 닫는지 월봉이 위를 여는지를 일단 3일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공략하면 나을 것 같다 라는 게 일단 제 예상이고요. 매도하고 싶으면 334 넘어야 돼요.
내가 지금 SQQQ를 사고 싶어. 그러면 나스닥 지수로 11,344를 넘어야 매도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수치보다 낮으면 하단선이 너무 가까워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11,334 위에서 매도 전략을 고민을 해 보시든가, 아니면 3일 동안 지켜본 다음에 월봉의 상단선이 내려오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돼. 내려온 다음에 오르면 매도 쳐도 돼요. 응? 내려온 다음에 오르면 매도 쳐도 가만 내릴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러면 어디까지는 본다? 여기요. 이게 얼마더라? 이 정도 수치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주봉은 꼬였어요. 주봉은 꼬였다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올라야 돼요. 지수를 매도하는 거는 고버스를 매수하는 거죠. 이건 나스닥 지수잖아요. SQQQ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매도를 한다. 나스닥을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인버스 상품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SQQQ든 뭐든 상관없어요. 일봉은 모르겠다. 일봉은 모르겠다예요. 이거는 상단선은 내려놓고 하단선은 받쳐놨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가 겹치는 거고, 주봉 의도가 겹쳐요. 하방이랑 상방이랑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누를 거야, 나는 받칠 거야 라는 정보를 둘 다 들이밀어 놨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으로 뭔가를 양쪽 다 하기 어려워요. 매수자도 매도자도 서로 사이에 너무 좁아가지고 공간이 안 나와요. 저는 공간이 안 나오면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공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월드컵 하고 있는데 수비수가 11명이 다 밀집돼 있는데 거기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해요. 그게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밀집 수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양쪽 다. 그러면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주봉과 일봉으로 봤을 때는 너무 밀집이다 지금. 그러면 공간이 벌어질 때까지는 일단은 기다리는 게 맞다는 거죠. 공간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월봉은 다음 달이 되면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노려야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3일 정도는 꾹 참고 일단 월봉의 상황을 지켜보자 라는 거죠. 지금 이거 메시도 못 뚫어. 지금의 상황은 메시도 뚫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1720이에요. 현재 상태에서 다음 달에 매도자가 청산해 볼 만한 자리는 172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기봉을 보여드릴게요. 분기봉을 보셔야 돼. 이걸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대로 끝나면 매수는 어디서 해야 돼요? 1600이에요. 1600. 올해 지금 상태에서 끝났어. 그러면 매도자가 청산해야 될 자리, SQQQ를 털어야 될 자리는 1600선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시작하면 매도할 수 있어요. 바로 1월달에 딱 시가 찍는 순간에 매도할 수 있어. 그러니까 3일만 버텨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도할 수 있어요. 매도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분기봉에도.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끝나는지, 전반전이 어떻게 끝나는지 봐야 돼. 전반전에 어떻게 끝나는지 봐야 후반전에 선수를 교체할지 아니면 그대로 뛰게 할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요. 아직 전반전 안 끝났어. 그러니까 3일만 버텨보자고요. 3일만. 사우디 동영상 보셨나요? 감독이 전반전 끝나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반전에 이겼잖아. 그러니까 전반전 어떻게 끝나는지 보자고요. 3일 됐죠? 다음에 다우. 이거 다우 분기봉입니다.
자, 보세요. 하락이 안 보여. 예? 하락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거 하단선인데 아직도 위 봐요? 이거 하단선이잖아요. 상단선 여기 있어. 그러니까 내려갈 수는 있어. 예? 내려갈 수는 있는데 누르는 지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내려가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누르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누르는 값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건데 어디서 누를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건 모르겠다예요. 쉽죠? 저는 다우지수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알겠어. 예? 지금 상태면 어디까지 내릴지는 알겠는데 언제 떨어질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코멘트 안 한다. 떨어지는 봉을 딱 그려주면 그때 가서 제가 마치 알았다는 듯이 떠들게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다시 주봉에서 내려가기 위해서 음봉을 언젠가 그릴 거예요. 상승 추세를 죽이는 음봉이 뜰 거라고. 그러면 그 다음 봉부터 망가질 거예요. 원래 봉은 그런 식으로 망가지니까. 근데 아직 그 봉이 안 떴어요. 안 떴기 때문에 내려간다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예? 그리고 모른다라는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그 봉이 뜨면 그때는 과거부터 제가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드디어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은 아니야. 그죠? 자, 이게 분기봉이에요. 예? 분기봉인데 아래는 아무것도 없어.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 말뜻 이해하세요? 하단선 없어. 자, 분기봉은 하단선이 없어요. 나스닥 분기봉은 하단선이 있어요. 상단선도 있지만 하단선도 있어. 다운은 없어요. 상단선만 있어요. 네, 이 무슨 얘기예요? 내리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제가 아는 건 그것만 아는 거예요. 내리면 안 막는다. 네? 내리면 막는 힘이 없다고요. 분기봉은 올라가는 힘만 있지 받쳐주는 힘은 없다고. 올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받쳐줄 의지는 없어요. 근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언제 매도 들어가야 되는지도 말할 수 없다고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요. 자, 어롱 타이머고, 예? 어롱 타이머고 분기봉, 예, 요거 과거에 어땠을까요? 2000년 때 볼까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예, 지금 봉이 이런 봉이죠? 맞나? 지금 봉이랑 비교해 볼까요? 분기봉이, 예, 요 봉이거든요? 이 봉? 요게 이격볼펜 20을 뚫고 나서 장대 양봉 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다. 찾았다. 예? 이런 봉인 거잖아요. 이 봉. 이 봉이에요, 지금 위치가. 예? 이 봉이라고요. 자. 예. 이격볼벤 치고 장대양봉 친 거 이거잖아요. 이거. 이 봉이요. 이 봉이라고요. 이거. 고가 넘은 장대양봉.
막판에 밀렸잖아요. 그 뒤에 봉 보세요. 더 커. 이거 장대양봉이잖아요. 이거 장대양봉이었고. 양봉. 그죠? 이거 장대양봉으로 밀어 올렸잖아요.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윗꼬리 달고 끝났잖아요. 그 다음 분기 얼마나 뺐는지 보세요. 더 뺐지. 밑에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오른다고 다 상승 아니에요. 지킬 힘은 없어요. 예. 지금 뭐 올라도 다 빼잖아요. 올라도 다 빼. 예. 올린 거 빼고 계속 이치하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 지금 똑같은데? 예. 올린 거 올렸잖아요? 다음에 내리면 이거 다 빠져요. 내리면 또 다 내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타이밍의 문제예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못 잡으면 다 녹아. 그죠? 이거 3X는 뭐 미친듯이 녹아버리니까 다시 가도 별로 얻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 스큐. 자, 이거 스큐 분기봉이잖아요. 스큐 분기봉. 이거 월봉. 이거 주봉. 그죠? 보자고요. 이거 주봉을 바꿔야죠. 주봉. 네. 주봉이에요. 그러면 요 화면에서 네,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상단선, 하단선이죠? 네. 여긴 상단선이 강하죠. 근데 여기는 하단선이 있잖아. 그쵸? 여기도 하단선이 있어요. 그러면 큰 봉은 하단선이 있어. 작은 봉은 상단선이 있고. 그럼 단기적으로 눌리겠죠? 네? 단기적으로 눌릴 거 아니에요? 누르는데 어떻게 올라? 누르고 있잖아요. 뭐 대놓고 누르는데. 이거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그러면 여기 11월 5주, 여기 12월 1주까지는 누른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누르는 건 이해돼. 왜냐면 누르려고 차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요, 여기 하단선만 살아나면 위는 없다니까요. 위 없다고. 들어 올리기만 하면 돼. 연말까지 다 들어 올리지 못해도 돼. 들어 올리기만 하면 돼. 어디까지든. 그러면 여기가 아래 꼬리가 생기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올라와요. 그럼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면 게임 끝난 거야. 예?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얘가 11월 5주고 다음 주가 되면 또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12월 1주까지는 눌러. 근데 12월 2주도 있고 12월 3주도 있고 12월 4주도 있고 세 번의 주봉이 더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올려주면 돼. 저가를 어디에 뒀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올려주면 된다고요. 종가가 이렇게 올라만 가주면 돼. 올라만 가주면 돼.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동안 이게 저점은 더 무너지고 종가는 더 올라갈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래 꼬리만 길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그러면 얘가 올라가. 더 올라가요. 지금 구조로 보면 더 올라가. 그러면 매수가가 더 높아질 거잖아요. 매수가가 더 높아질 거라고 내년 1월 되면, 이게 아래 꼬리가 길어지면, 그럼 위는 열린 거예요. 무슨 뜻인지 되셨죠? 그러니까 12월에 양봉만 나면 성공이다요? 예? 12월에 양봉만 나면 성공이다. 저가가 어디든 관심 없다. 오케이? 예? 저가를 어디에 두든 저가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깨든 지키든 상관없어. 예?
지금 상태에서 이번 달에 저가를 깨든 안 깨든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종가만 오르면 돼. 종가가 오르면 1월 달은 더 오를 거란 얘기예요. 왜? 위가 열려 있어. 분기봉은 위 열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다? 12월에 상승하는 거라고요. 근데 12월에 상승하기 좋은 건 2주 이후에요. 12월 2주 이후. 그러면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분할. 예, 12월 양봉이면 대박 난다. 90불. 예, 90불 정도. 예? 그러니까 12월이 양봉으로 끝난다라는 얘기는 SQQQ는 90불까지는 열려요. 그럼 됐죠? 무슨 얘기인지. 예? 지금 여러분이 들고 계신 단가가 50불일 수도 있고 55불일 수도 있고 45불일 수도 있고 여러 부류가 계세요. 60불일 수도 있어. 예? 근데 그분들이 물려가지고 지금 거의 반토막 나기 직전까지 막 가고 있어요. 근데 12월에 양봉 나면 60불도 수익 낼 수 있는 거예요. 60불도 수익 낼 수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인내하셔야 돼요. 일단 3일 동안 지켜봐야 돼. 유리한 판을 그리느냐 아니면 더 고난의 행군을 할 거냐. 그거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12월 말까지 양봉을 월봉만 내주면 돼. 그러면 분기봉이 그 다음부터는 다 알아서 해요. 예, SQQQ가 나스닥 지수의 3X 인버스입니다. 됐죠? 예? 된 거예요? 제 눈엔 아직 2주 더 고생해야 돼. 예. 그리고 월봉만 양봉 내면 돼. 아래 꼬리 길어져도 돼. 욕심내면 37불 때 보세요. 37불 때. 됐죠? 내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욕심내고 싶다 그러면 37불 정도까지만 보시라고요. 이번 달 저가 깨지면 37불을 노리세요. 37불. 제가 이전에 8월에 SQQQ 샀어요. 제 단가가 38불대예요. 예, 그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고. 저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38불 라인.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에 저가가 깨지면 살만한 가격은 38불 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까지 볼 수 있다고? 38불 라인에서 잡아서 노릴 수 있는 가격이 얼마냐면 여기에요. 여기 91불. 예? 여기 가면 파는 거예요. 예. 91불 가면 파는 거죠. 예. 전에 산 건 62불에 팔았어요. 저 38불에 산 거 62불에 팔고 이제 다시 사면 저는 이제 37불 정도 라인에 오면 일단 사서 묻어두겠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묻어두고, 예. 12월 말까지 상승만 해준다면 저는 90불까지 한번 노려보려고요. 90불. 아직 싹스 안 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싹스. 자, 얘는 월봉 모르겠어요. 싹스인데 월봉이 몰라. 그래서 얘는 월봉은 쓸 수가 없어. 저라면 월봉 포기. 얘는 주봉만 봐야 돼요. 주봉만. 예.
월봉은 그냥 포기입니다. 답이 없어.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그래서 저는 나스닥이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손익으로 따지면 삭스가 더 큰데 손실도 크잖아요. 네, 삭스는 손익이 너무 커. 제가 1년 동안 삭스랑 SQQQ 둘 다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SQQQ는 50% 수익이 났어. 근데 삭스는 제로예요. 너무 다 녹아서.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삭스는 다 녹았어요. 그래서 수익이 안 나. SQQQ는 50% 나는데도 삭스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삭스는 SQQQ가 조금 더 건전해요. 자, 붙어 있어요. 상하.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예? 이거 양봉 하나 기다려요. 저라면 양봉 하나 확인하겠어요. 왜? 얘를 쓸 수가 없어서. 예? 지금은 월봉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하단선이 없잖아. 그러니까 월봉을 쓸 수가 없으니까 주봉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양봉 하나 확인합시다. 예, 이것도 똑같은 구조예요. 다음 12월 1주까지. 근데 여기서 매수 안 한다는 거지. 양봉을 하나 확인하시라고요. 양봉 하나 확인하기 전까지는 매수 없다고요. 삭스는. 예. 양쪽 다 힘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저 몰라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 이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건 못 쓴다. 월봉도 못 쓴다. 그러면 이 하단선 값만 기억하세요. 됐죠? 예. 이 하단선 값만 기억하면 돼요. 이게 어디 생기느냐. 내년 1월에. 여기도 양봉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갈 거니까. 근데 아래에서 받쳐주는 값을 월봉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주봉이 양봉으로 완전히 탄탄하게 딱 서야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라면 물리지 않았다면 수익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삭스는 안 할 것 같아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도 안전한 게 좋지. 예? 이 3X 상품 자체가 리스크가 큰데 거기다가 리스크 더 큰 삭스를 어떻게 해요? 예. 저라면 삭스 안 하고 스큐할 것 같아요. 근데 삭스를 들고 계시다면 일단은 양봉 하나는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월봉이 다 망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양봉 하나를 확인하고 나서 신규로 전략을 고민해 보셔야 되고, 물린 분들은 어차피 버텨야 돼요. 답이 없어. 파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손절할 거 아니면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싸우셔야 돼요. 근데 제가 삭스를 1년 이상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 거의 미쳐 날뛰입니다. 미쳐 날뛰어요. 제가 삭스를 마지막으로 산 게, 삭스를 마지막으로 산 게 3,400일 때 샀어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400일 때 샀거든요. 삭스를 4,000 가더라고요. 4,000. 3,400에 샀는데 4,000을 가. 할 말 없죠. 3,400 했는데 4,000을 가면 600%가 오른 거예요. 600%가. 짜증나더라고요. 그 600%를 올랐다가 다시 내리니까 싹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견디시는 것도 스트레스가 상당하실 겁니다. 잘 감안하시고 전략을 세우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 못하겠어. 보유해봐서 알아요. 보유해봐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 반토막 더 났죠. 반토막 나죠. 반토막. 제가 1년 동안 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400에 산 게 마지막 산 거고, 그 전에도 샀어. 그래서 사가지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1년 동안 샀는데 사도 반토막이에요. 근데 반토막이 이제 5만원 수익으로 끝났어요.
반토막 50% 넘게 까졌던 거 5만원 내고 팔았어요. 팔면서 시원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안 한다, 씨. 너무 녹는다 이거죠. 스큐는 50%가 수익이 나는데 삭스는 수익이 안 날 정도니까,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타이밍을 못 맞추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분석 안 하는 거예요. 괜히 거래하시게 했다가 욕먹을까봐 필반 분석 안 하잖아요. 없애버렸잖아요. 제가 시황할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분석했었거든요. 안 해요. 너무 변동성이 커. 그래서 안 합니다. 안 해요. 근데 이제 삭스는 들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해드리는 건데, 근데 하루에 30%가 빠진 날이 있었다라는 거는 언젠가 30%가 오르는 날도 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 일도 아닌 일로 30%를 뺐다? 왜요? 뭔가 있는 거지. 증시가 10% 오를 일이 뭐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증시가 하루에 10% 오를 일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아무 일도 없는데? 무슨 일 있어요? 수치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겪는 것들은 실질적인 경제에 의해서 생기는 이슈가 아니라 수치 조작만 가지고 노는, 그 시장에서 갖고 노는 그 조작질일 뿐인 거잖아요. 8.1인데 7.9가 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증시를 10% 올린 만큼의 메리트가 있나? 다 그냥 장난질인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권유하기 힘들어요. 삭스는 권유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지수는 분석을 안 하고, 보유한 분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니까 분석은 해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을 거래하시라고 추천은 저는 못하겠어요. 스트레스가 엄청 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스트레스를 대신해 드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분석을 하지만 이 종목을 권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라면 그냥 국장 곧버스를 해요. 국장 곧버스는 그래도 3X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돈의 흐름이 보여. 그죠? 돈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그 돈의 흐름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미국 증시는 돈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진짜 차트만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더 커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보를 제공할 때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맞히지 못하더라도. 맞히는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급등할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실수하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목표지, 무조건 급등할 자리 들어가서 돈 벌 자리 알려주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쳐맞아가지고 손실 수십 프로 나면 어떡해요. 그건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봐요.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서도 돼. 자기 돈이니까. 근데 이건 제 돈이 아니잖아요. 제 돈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정보들은 싹 다 보수적이에요. 금은 몰라요, 저. 저는 금은 모릅니다. 금 차트를 본 적도 거의 없고, 그리고 제가 금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걸 하면 안 돼. 아는 건 해도 되죠. 근데 진짜 제가 모르는데 타인에게 내가 모르는 걸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최근에 제가 하는 것 중에 국채 있잖아요. 국채. 이게 뭐죠? TMF. 이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근데 어떤 분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럴만 하죠. 예? 자, 지금 동시 접속자가 얼마냐? 72명이에요. 다 월드컵 보시느냐고? 네. 별로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월드컵 주간인데. 자,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 주소입니다. 혹시 신규로 오신 분 있으면 놀러오세요. 같이 ETF 관련해서 담소 나누시고 서로 정보 교류하시고 제가 분석하는 자료도 공유해드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